우리나라의 망명을 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정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 북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스위스 대북 제재 문제인데요. 사실 스위스 하면 김정은이가 거기 올해 한 5년인가요? 유학생활도 하고 뭐 제2의 고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마침 우리 고영환 부원장께서는 스위스의 또 외교관으로 근무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북한 외교관으로. 지금 첫째, 우선 어떤 제재인지 대충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스위스하고 북한과의 관계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예. 드리면요. 스위스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썼고 북한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관계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친구 나라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예. 그래서 지도자의 자녀들이 모두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저희들이 알건대는 2번을 거쳐서 스위스에 가 있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스위스를 떠난 게 이제 2001년, 2년경에 이제 스위스를 떠났는데 스위스라고 하면 김정은의 마음의 고향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일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외국이겠죠, 더군다나. 그것도 있지만 이제 평양에서 살 때는 그 어떤 특각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는데 스위스 가서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농구도 하고. 그렇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스위스가 좀 이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니까 좀 많이 다니면서 스위스의 알프스의 스키장이나 풀판이나 젖소 같은 거, 장미꽃 같은 것들이 아주 뇌리에 깊이 뿌리 박힌 나라가 바로 스위스다. 근데 그런 스위스가 김정은의 제재를 가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쨌든 스위스 정부의 조치는 그겁니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자산을 동결을 하고 그리고 북한 은행이 스위스에 가지고 있는 지점을 폐쇄를 하고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들이 지점 및 계좌를 6월 2일까지 모두 폐쇄를 한다. 예. 그리고 모든 수입품을 통관을 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스위스가 김정은의 비자금의 온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고 제일 먼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이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 것은 최세웅이라고 39호실 산하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런던에서 망명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0년대 김정일의 비자금 규모가 40억 달러라고 그랬고요. CIA도 43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고 영국 텔레그라프도 40억 달러. 그런데 이거는 1990년도, 2000년도 상황이고 지금은 2006년도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아시죠? 그렇죠. 그때 2,500만 달러가 동결이 됩니다. 그때 막 쩔쩔했죠, 그때 북한이 김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대표한테 피가 마른다. 이거 풀어달라. 우리 피가 말라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했던 얘기인데 지금 봐서 지금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흐텐슈타인 이런 것이 북한의 주요 비자금을 묻어두는 데인데 적어도 암만 분산을 시켰어도 10억 달러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거 참 독특한데 전부 독일어권이에요. 그렇죠. 스위스도 한 60% 독일어 쓰죠. 그렇죠. 오스트리아 독일어 쓰죠. 독일어 쓰죠. 리히텐슈타인도 독일어 쓰죠. 그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심적으로도 타격을 받죠. 그렇죠. 자기의 제2의 고향인데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죠. 타격을 받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2,500만 달러 가지고 피가 마른다 그러면 지금은 뭐 완전히 거품 묻는 상태 아니에요? 발칵 39호실 김정은 서기실은 발칵 뒤집혔겠죠. 스위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외교관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외교의 승리입니다. 스위스 같이 북한에 약간 편향됐던 나라의 정부를 움직여서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하게 한 거는 저는 우리 외교관들 칭찬해주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치들이거든요. 그런데 스위스가 단행을 했죠. 근데 지금 한 10억 달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 딴 데로 빼돌렸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스위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빼돌리자 이런 지금 그 2006년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이후에 러시아로도 좀 갔고 중국으로도 좀 갔고 차명 계좌로도 갔고 아마도 버진 아일랜드 같은 데도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위스에 일정한 양이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일 것 같고 그게 2,500만 달러 가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1억 달러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뭐 피를 말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차명 계좌 동결 가능할까요?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거 그건 이제 좀 돈이 힘들겠죠? 저렇게 되면 북한이 무슨 시도를 할 저는 6월 2일까지 시한을 줬거든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계좌가 움직이는 것을 앉아서 금융당국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마 6월 2일이라는 시점을 주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 계좌 추적을 하기 움직이는 위해서 걸 보려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아하. 미국 재무부하고도 우리하고도 아마 긴밀히 토론해가지고 날짜랑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치품도 지금 제한이 되죠. 그렇죠. 지금 사치품 이걸 딱 보면은요. 네. 자, 제가 이게 사치품을 잘 몰라서 파텍 필립 파텍 필립스라고 예. 시계가 제일 싼 시계가 8만 이거죠. 네, 8만 스위스 프랑짜리가 제일 쌉니다. 아.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되는 예. 게 제일 싸고 제일 싼 게. 김정은이가 2010년 10월 10일 날 첫 등장할 때 차고 나왔던 시계가 파텍 필립스인데 예. 그거는 한 1억 5천짜리 시계거든요. 그건 주문 생산을 하는 시계고 그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 차지 못하는 주문을 딱 해서 들어가는 시계인데 시계 하나에 1억 5천 정도 하는 겁니다. 1억 5천. 네. 이런 식은 근데 왜 찰까요? 저는 아니 물론 김정은이도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육아용품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스키. 이 김정은이 스키도 타요? 그렇죠. 스위스에서 스키를 어. 했으니까 제일 먼저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 것이 뭐죠? 마식령 스키장 스키장 건설입니다. 만든 거 그렇죠. 마식령 스키장을 제일 먼저 만들고 거기서 김정은이가 스키를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위스 하면 스키, 스위스 하면 알프스, 스위스 하면 젖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것이 강원도, 북강원도 세포 군일이 있습니다. 군. 예. 거기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거기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아. 김정일이 올라가면서 옥수수를 싹 다 걷어내고 풀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젖소를 키워서 우유와 고기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겨울에도 젖소는 집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너무 추우니까 예. 에너지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니까 젖소들이 잘 자라질 못하고 있고 아. 그 겨울에 먹일 풀이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포 등판이라는 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스키 같은 거 그리고 스위스의 치즈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와인이 아주 좋거든요. 예. 스위스가 공기가 깨끗하고 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가공품들이 아주 질 높은 식가공품들이 많은데 우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거죠. 아하. 그게 이제 그 걸렸을 거고 이 유아용품 같은 거 저는 왜 유아용품 같은 게 이 추국이라고 이제 애기 엄마가 젖을 짤 때 쓰는 네. 기구인데 3천 프랑이라고 하거든요. 스위스 네. 프랑으로 3천 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한 330만 원 정도가 하는데 그 유축기를 330만 원짜리를 쓰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짜리 시계를 차거나 지금 이설주하고 차고 다니는 시계가 이 모바도라는 시계인데 예. 둘이서 같이 커플 시계 아. 이것도 한 5천만 원씩 하는 시계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김정은이한테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김정은한테 제일 가슴 아픈 건 아무래도 시계. 와인하고 치즈하고 시계 다래요, 다. 답니다. 예. 치즈 이거 왜 독일에서는 캐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캐세 이 치즈 맛있죠. 예. 근데 참 그 김정은 그래서 어쨌든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과 우리의 양해하에 그러니까 그 같이 계산하에 6월 2일까지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그 난데없이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가 말이에요. 예.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인터넷에선 김돈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 플러스 트럼프의 합성 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잠깐 보실까요? 이 조화가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는지도 예. 모르겠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정은을 만날지도 사실은 좀 아직은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도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김정은을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지도자라고 여러 번 욕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김정은이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우선 예. 김정은이 만나주겠다고 할지가 참 모르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예. 그 도널드 트럼프가 만날지도 의문인데 예. 만약 만나게 된다면 세기 코미디가 되겠죠. 그렇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 아까 노란 머리가 잠깐 나왔는데 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북한판 트루먼 쇼라고 얘기하는 태양 아래 네. 이게 개봉을 했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진미라는 주인공 네. 꼬마 소녀가 소니가 나오는데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선체제 선전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장면 잠깐만 같이 함께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예, 그 보니까 뭐 진미라는 이제 그 꼬마가 김정은한테 꽃다발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홍보용으로 원래 찍은 건데 참 섬찟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감독 만스키라는 예, 감독이 원래 이 태양 아래, 그러니까 태양 아래 빛나게 빛나는 조선 네. 이러는 영화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자라 그랬다가 무슨 식료품 공장 기사라 그러고 엄마도 왔다 갔다 하는군요. 엄마 직업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체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아, 이 러시아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카메라에서 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옴표 안에 태양 아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조작된 거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1980년도나 1990년도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냥 모든 것이 예. 조작이고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저 영화를 봤거든요. 예. 보면서 저도 가슴이 섬찟했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저런 영상을 보내는 거는 김정은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너네들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악의적으로 지금 영화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 동지는 예. 이제 진미라는 아이를 그냥 여전히 믿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저런 화면을 편성해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목도 태양 아래 아닙니까? 예. 참 그러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